자, 우리가 과거 생명의 특징이라고 하면서 세포로 구성되어요라는 내용을 소개한 적이 있겠고요. 생명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련의 화학반응 물질 대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물질 대사가 누구에 의해서 조정받는가요? 효소라는 놈에 의해서 조정받습니다. 그래서 이 효소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생명체에 필요한 제대로 된 일련의 화학반응이 일어나기가 어렵겠네요. 알겠어요? 그렇다면 이 효소 주성분은 뭐였다? 단백질이었습니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실은 뭐였습니까? 그치, 아미노산입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가르칠 내용은 자, 생명체 내에서 정보의 흐름이라는 이름을 썼는데요. 이 앞에 두 개의 글자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어떤 글자가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유전정보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유전정보의 흐름입니다. 즉, 생명체 내에서 일련의 화학반응이 일어나려면 제대로 된 효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미노산을 제대로 붙여내야 하겠습니다. 어디서? 리보솜에서 말입니다. 자, 근데 말입니다. 우리 유전 정보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디 있다고? DNA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처음부터 DNA를 알았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사람이 처음부터 DNA에 유전 정보 있다. 처음부터 알았을까요?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생명과학 2를 공부하면 이 유전 정보가 무엇으로 이 생명체들은 이 유전 정보 반응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얘기를 다루는데요. 오늘 여러분한테 이 역사적인 얘기를 다루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뭐 교재도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도 않고, 그리고 과연 학교에서 이 생투에 있는 과거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과연 소개할까에 대한 어떤 의구심도 있다 보니까 오늘은 역사의 흐름은 잠시 놔두고 결과론적인 얘기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핵 속에 보면 핵산이라는 게 있다 했습니다. 핵 속에 있는 산성물질 핵산. 이 핵산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이야. 뭐로? 이건 했잖아. 생명체의 규칙성 하면서 했잖아.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성,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성 하면서 했는데요. 핵산을 구성하는 놈을 보면 DNA와 RNA라는 놈으로 구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뭐 디오시리보스, 리보스, 그리고 뒤에는 뉴크레익 애시드, 핵 속에 있는 산성물질을 했는데요. 필요하다면 DNA는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지고 RNA는 단일 나선 구조를 가지며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RNA는 유전 정보를 뭐 한다 했을까요? 기억나실까요? 응용? 유전 정보를 발현시키는데 필요하다면 앞에 전달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데 사용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 정보의 흐름을 센트럴 도그마 중심설로 표현할까 하겠습니다. 이 센트럴 도그마 중심설에서 일단 먼저 표현 준비해 왔습니다. 핵 속에 누가 있다고? DNA가 있습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DNA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하면 진핵생물의 경우엔 히스톤 단백질을 DNA가 두 바퀴 반 감습니다. 그것을 뉴클레오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들이 연결된 걸 염색사라고 합니다. 그게 세포 분열 때 응축되면 염색체라고 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세포 주기의 간기 때, 세포 주기 간기라는 것은 필요한 물질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야 됩니다. 염색체 형태로 있다고요? 염색사 형태로 풀어져 있다고요? 염색체는 분열기 때 응축한 게 있잖아. 세포의 분열기 때 응축된 게 염색체 하면 간기 때는 염색사 형태로 풀어져 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여러분들 중3 때 이런 거 공부해서 보지 않았을까요? DNA 상대량에 대해서 체세포는 이런, 생세포는 이런 그림을 그렸던 거 기억나 안 나? 안 나요? 큰일 났네. 특히 감수 제1분열, 2형 분열과 감수 제2분열, 동형 분열 이런 거 그런 적이 없어요? 특성하고?
얼라리요? 안 배웠다고요? 글쎄요, 그냥 물어보죠. 자, 어쨌든 핵 속에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 누구라고요? DNA예요. 근데 DNA는 이중화성 구조를 가지고 있네요. 이때 핵산을 영어로 조금 더 풀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폴리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핵산을 풀었으면 뭘 쓴다고? 폴리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게 쓰는데요. 뉴클레오타이드 이름은 인과 당과 그리고 염기의 한 조합을 얘기합니다. 이는 H3PO4 인산이고요. 당은 오각형을 쓰는 탄소 5개인 못한다는 뜻인데요. DNA를 구성하는 것은 디옥시리보스라는 탄소 5개인 못한당이 되어 있고 아래에는 리보스라는 못한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염기인데요. 이름이 염기, 왜 염기라 썼을까요? 이 염기 안에는 질소 원자들이 쫙 있어요. 이 질소 원자들은 말 그대로 H 플러스가 들어오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는 얘기 아닙니까? 브레스트 로리의 염기. 질소에는 비공유전자성이 있습니다. H 플러스한테 비공유전자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루이스의 염기. 그래서 염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DNA를 구성하는 염기와 RNA를 구성하는 염기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DNA를 구성하는 염기는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자, 발음 좀 해봅시다. 나는 한글로 아데닌 다 쓰기 힘들어요. A 뭐라고요? 아데닌, T, 옛날에는 티민이라는 이름을 썼는데요. 요즘엔 발음을 좀 굴리네요. 타이민, 구아닌, C는 옛날에 시토신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다시 말해 2012년까지 교재에 보면 시토신이라는 이름을 썼는데요. 요즘에는 사이토신 이렇게 발음합니다. R을 구성하는 염기는요. HC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다릅니까 하면 타임 대신에 유라신이 들어와요. 즉 어떤 염기를 봤는데 타임이 있었다 DNA를 구성하는 거고 유라신이 있었다 RNA를 구성하는 거구나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생명과학을 조금 더 공부하면 퓨린계 염기와 피린계 염기 뭐 이런 이름들로 추가적으로 더 소개됩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이 효소라는 놈이 단백질 구성됐다 했고 단백질 구성하는 것은 아미노산의 축합중합체입니다. 아미노산의 축합중합체가 됩니다. 아미노산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면 카복실과 아민기를 가지면서 수소가 나와 이 알킬의 종류에 따라서 알킬 1부터 시작해서 알킬 20까지 20가지 아미노산이 준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아미노산과 또 다른 아미노산이니까 여기 뭐 R2라 할까요? 여기 아민가 되겠죠. 수소의 카복실이 되어 있습니다. 우택삼하고 고분자를 공부한 적이 있다 없다. 중합이라는 것은 합쳐서 거대 분자를 만드는 거예요. 거대 분자를 만드는 뜻인데요. 축합이라고 했습니다. 합은 합친다는 뜻이고 축은 축출하다, 뽑아내다는 뜻이에요. 간단한 분자를 뽑아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과 같은 간단한 분자를 뽑아내는데요. 요 두 놈이 반응해서 축합 중합을 하는 것이
요 OH하고 요 H를 뽑아서 물로 뽑아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알킬 1 하면서 CO, NH 그리고 Cl, 알킬 2 이런 형식이 됩니다. CONH 요 결합을 우리는 단백질에선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의미를 씁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축갑중화 펩타이드 결합을 만듭니다. 단백질합에서 펩자라는 글자가 굉장히 많이 쓰여요. 어떤 글자를 본 적 있습니까? 펩신. 좋습니다. 펩신입니다. 또 장액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 중에요. 펩티데이즈라는 놈이 있어요. 그리고 펩신은 큰 단백질 덩어리를 좀 중간 단백질로 쪼개고 이자에서 나오는 트립신은 그 중간 단백질을 또 더 작은 중간 단백질로 만드는데 그 중간 단백질이 아미노산 2개가 있으면 디펩타이드, 아미노산 3개가 붙으면 트리펩타이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3F를 공부를 하셨으면 그 얘기가 나오고 그냥 중학교 공부했다면 그냥 아까 말했던 중간 단백질 조금 더 작은 중간 단백질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액에 있는 펩티데이즈라는 소화효소는 이름 빼고 그냥 장액에 있는 단백질 소화효소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물이 빠지면서 펩타이드 결합이 나온다. 아미노산을 붙인다 되는데 이게 어디서 일어납니까 하면 아까 단백질 만드는 세포 소비가 이름이 뭐라고요? 리보솜. 예. 아주 단순한 원액의 세포든지 고등한 진액의 세포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예. 이런 반응들은 어디서 일어나? 리보솜에서 일어나는 단백질 합성 과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단백질이라는 게 아미노산 기껏한 두어 개들이 모여서 특정 기능을 할까요? 그렇지 않죠. 굉장히 간단한 효소라 하더라도 아미노산들이 못해도 한 300개 이상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수만 개 이상의 단백질 아미노산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아미노산을 20종류의 아미노산 있잖아요. 근데 유전 정보를 가진 놈이 DNA의 염기 서열인데 염기 하나가 하나의 아미노산 지정하면 꼴랑 4개밖에 지정이 안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뭐 아미노산 종류 이름은요. 여기 교재 159페이지에 보면 20가지 아미노산 이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메사이오닌, 뭐 프롤린, 글루탐산, 아스파르트산 뭐 이런 식으로 짠뜩 20가지 아미노산 이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 외우는 뜻은 아닙니다. 어쨌든 아미노산 종류 20가지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어쨌든 들어본 이름일 거예요. 근데 1염기가 1아미노산을 지정한다면 4종류의 아미노산만 지정되고 말 겁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16개는 지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2개의 염기가 1아미노산 지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16종류의 아미노산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즉 AA는 뭐 프롤린을 합성하고 AT는 글루탐산을 합성하고 이렇게 하면 16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20가지 아미노산인데 16가지만 쓰겠다? 4개 쓰지 않겠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3염기 조합이 들어갑니다. 3염기, 염기 3개가 즉 AAA와 TA가 서로 다른 아미노산 지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64종류의 아미노산 지정되는데 그래서
서로 다른 연기라 하더라도 하나의 아미노산 지정할 수는 있겠네요 하겠다고요. 그래서 20종류의 아미노산 지정하는 데 있어서 3연기 조합이 일어납니다. 선생님 그럼 4연기면은요 훨씬 더 다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3연기에 대해서 실험이 끝 3연기면 충분하다는 그런 실험이 또 있긴 해요. 언제 가르칠까요? 생명과학 2에서 가르쳐요. 즉 일반계 고등학교라면 고3 생명과학 2에서 가르쳐요. 아까 말했지만 그런 일련의 실험을 과연 여러분들 1학년 때 밑으로 내려서 시험 칠지는 이제 우리 시험 그 수업을 경험해보면 이제 알겠다는 거죠. 됐습니까? 일단은 우리는 뭐한다? 고1 통합과학에 있는 내용 정도만 먼저 하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얘기가 생徒에서 제일 어려운 나옵니다. 생徒에서 제일 힘들고 제일 짜증나는 나옵니다. 여기서 학생들이 많이 생徒를 포기해요. 생徒이거 넘어가면요 정말 쉬운 답이 많아요. 여기서 보세요. 물리도 수평발 던진 물체, 물리도 이제 포물선 던진 물체 하다가 원음도 나오면서 어이씨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를 찾아봅니다. 물리예요. 학생들이 이제 추가목까지 쭉 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 하는 겁니다. 혹시 올해 뭐 기사를 올해 수능 기사를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수능만 진다가 한 명 나왔답니다. 근데 그 한 명이 과탐을 뭘 선택했습니까? 문화생물이 2는 하나도 선택 안 하고요. 생원, 지원 선택했답니다. 그래서 댓글에 제가 2과목을 선택했으면 만점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연기 3개가 하나의 아미노산 지정하거든 돼 있습니다. 아까 DNA를 구성하는 연기들이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이 있다 했잖아요. DNA가 이중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중나선 구조를 가지는데요. 아데닌은 타이밍과 이중의 수소결합을 합니다. 구아닌은 사이토신과 3중의 수소결합을 합니다. 점수를 끄는 건 공기결합이 아니라 수소결합이 됩니다. 수소결합의 이름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여기에 사이토신 적어놓고 이게 누구게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고요. 여기에 공유결합, 여기 수소결합은 몇 중 수소결합입니까?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퓨린계 연기라고 해서 여기는 고리가 2개짜리고요. 그래서 아데닌은 고리 2개짜리, 이쪽은 피리미딘계라고 해서 고리가 1개짜리. 그런 것들까지도 더 있긴 한데요. 그까지 넘어가기는 좀 우리가 있고, 어쨌든 아데닌 타이밍과만, 아닌 사이토신과만 상호적 결합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번 다시 정리해 주십시오. 벌써 20분의 시간이 지났네요. 자, 우리의 중요한 유전 정보 DNA에 있다 했습니다. 이 DNA 염기서열이 우리의 유전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DNA 염기서열 중에 아주 극히 일부분만이 유전자입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범위예요. 그걸 나중에 인트론이라는 이름으로 배웁니다.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트론이라는 유전자 관련 회사가 있어요. 참고로 인트론은 유전 정보가 없는 부분이에요. 재밌는 부분. DNA 이중나선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 했어요. 다른 색깔로 할까? 상부적 결합을 한번 쓸까 하겠습니다.
아데닌은 타임인가만, 타임인은 아데닌가만, 구아닌은 사이토신가만, 사이토신은 구아닌가만. 네, 이렇게 결합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DNA 요 세 개의 연기를 찍을게요. 고일 통합학에서는 DNA의 3연기 조합이라는 글자였습니다. 3연기 조합이라는 글자였습니다. 고일 통합학에는 3연기 조합이었습니다. 근데 생토에서는 트리플렛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트리플렛 코드할 때 트리 무슨 뜻이지? 세 개를 뜻한 말이에요. 그래서 세 명이 나와서 노래 부르면 트리오 가잖아. 3연기 조합 트리플렛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중요한 DNA 주정보를 핵 바깥으로 빼돌릴 수 있다 없다? 없죠. 빼돌리면 안 돼요. 저번에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고1 공부를 하다 보면 훈민정음, 해례본, 나라 말씀이 뒷격에 달아서 여름 백성이 니르고주고 빼시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공부하겠다고 군방으로 가서 훈민정음 5번 되다라고 여러분들 얘기하면 안 주죠. 뭘 준다고? 부상을 줍니다. 자, 근데요. 이 DNA의 유전 정보를 RNA로 트리플렛 코드라고 부르는 이 DNA의 유전 정보를 RNA로 바꾸는데 복사가 아니라 전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 손을 석고로 내 손 조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진흙판에다가 내 손을 찍죠. 내 손을 찍으면 내 손금은 지금은 움푹 들어가 있죠. 진흙판에 꾹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손톱 부분은 튀어나오게 됩니다. 즉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그 굴곡이는 것들이 요철이 서로 반대가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타이밍에 대해서는 뭘 씁니까? 하네요. 타이밍에 대해서는 R을 쓰겠습니다. 사이토신에 대해서 뭘 쓰겠습니까? 네, 구아닌 G를 쓰겠습니다. G에 대해서는 C를 쓰겠죠. G에 대해서는 바로 이놈이 있네요. R에 대해서는 타이밍 써야 마땅할 것 같은데 RNA는 타이밍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뭐가 들어올까? 우란이 아니고요. 뮤라신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이렇게 전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진흙판에다가 내가 손을 이렇게 찍은 뒤에 거기다 석고물을 부어요. 석고가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똑같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복사가 아니라 전사하는 이유가 되고요. 그리고 요 RNA를 자, 이때는 그냥 RNA라 적는데 생명과학 최대한 메신저 RNA 스몰 을 쓰면서 메신저 RNA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 RNA는 핵공을 통해서 삐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UGC 되겠네요. 그래서 고1 때는 요 놈이 리보솜에 붙어서 여기에 맞춰서 메사이온이라는 아민을 가져오거든. 이렇게 가르칩니다. 고3 생명과학 최 들어가면 아까 석고물 부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AUG와 반대되는 결합이 필요할 것 같네요. 뭐지? A에 대해서 뭘 가져올래? T를 가져올래? U에 대해서 뭘 가져올래? A를 가져올래? G에 대해서 뭘 가져올까? C를 가져오는데요. 자, 이거 역시 RNA예요. 그럼 T 대신 뭘 가져올까? U로 바꿀게요. 이해됐습니까? DNA 연기 세계를 뭐라 그런다고? 트리플렛 코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RNA 연기 세계를 뭐라 부릅니까 하면 코돈이라고 부릅니다. RNA 연기 세계를 뭐라 부른다고? 코돈이라고 불러요. 예, 코돈표가 아까 말했던 뒤에 159쪽 보십시오. 코돈표가 그래서 64개의 코돈표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외우라고요? 외우라고요? 아니요. 난 이 코너 필기에 딱 하나만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갖고 생투 문제 난 다 풀어요. 뭘 외우고 있을까요? 코너표. 난 어떤 걸 외우고 있을까요? 좀 어쩌 너? AUG 이걸 외우고 있다고요. 코너표 찾아볼래요? AUG 찾아보십시오. 별도 색이 표시되어 있지 않을 때 했는데 형광펜으로 색깔 딱 씹으십시오. AUG 찾았습니까? 찾았나요? 있나요? 찾았어요? AUG. AUG에 맞춰서 들고 오는 아미노산 이름이 메사이오닌. 찾았습니까? 이거 하나만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갖고 생품 문제 다 풉니다. 왜요? 나머지 코드표는 시험에 줘요. 이거 준다 안 준다? 이건 안 줘요. 뭔지 알아? 이해? AUG는 왜 안 줄까요? 다른 코드표는 다 주는데 AUG는 안 줘요. 왜 이럴까요? 이게 재밌어요.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코돈 하는데 요 AUG는 개시 코돈이라는 용어가 앞에 붙습니다. 개시란 말이에요. 개시가 뭐야? 장사하는 사람들은 좀 많이 쓰는 말이에요. 개시한다. 시작한다. 내가 이제 오늘 셔터 문 열고 왔는데 첫 손님 개시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즉 모든 이 유전 정보를 읽어내는데 AUG 이게 첫 바다예요. 다시 말하면 AUG를 통해서 메사이온이라는 아미노산 들고 오던 이게 첫 시작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안 줘요. 찾아내라는 거예요. 이래서 나중에 여기에 이제 5급에서 3급 방향으로 방향성을 부여하는데 그건 생투에 들어가서 할 일이에요. 지금은 아직 여러분한테는 그까지 할 수는 없겠고 그 말은 뭐입니까 하면 RNA, 메신저 RNA를 배웠다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특히 5급 방향에서 이렇게 5급 방향이 주어진다면 5급 방향이 쭉 읽어나가다가 앞에 뭐 더 있어요? 10점 더 있어요. 앞에 짝짝 더 있어요. 쭉 읽어나가다가 뭐가 걸리면 A, U, G가 걸리면 여기서부터 스타트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투 문제 어려운 거 예전에 논술 문제 어려운 거 요 DNA 연기를 한 200개 던져놓는 거야. 실제로 모자라죠.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원래 우리 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읽어내는 거예요. DNA에서 읽어내겠다면 3급반에서 쭉 읽다가 뭐가 나온다고? TAC를 찾아내겠고 알겠어? RNA 특히 메신저 RNA는 쭉 읽어내다가 뭘 찾아내다가 A, U, G를 찾으면 여기서부터 스타트해요. 즉 맨 처음부터 시작해 코드를 쫙쫙 쓰면 오답이에요. 알겠어? 앞에 더 있어요. 다만 그렇지만 이거는 생투적인 내용이고 생원에서는 뭐 그런 거 게시 코드는 좀 무시하십시오라는 문제가 대부분일 거예요. 이거 고1 때는 그다음 고3 때는 반드시 이 앞에 더 있어요. 짝짝 있어요. 심지어는 이게 한 10개 이상씩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읽어내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5급반, 3급반 방향은 더 있어요. 나중에 지금 고1 할 때 3급반, 5급반 좀 하긴 했지만 AUG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나 생투 문제 다 풀어요. 뭘 읽어라? AUG를 읽어야 됩니다. 아마 영어 학교에서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이겠다면 게시 코드는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게시 코드는 형광 배치 넣고 그래서 다른 것들을 보면 여러 종류의 코드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경우들이 있는데도 메사이온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요? AUG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159쪽에 코드표, 64가지 코드표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메사이온이 그래서 고1 때는 아직 말했지만 이 게시라는 말을 안 적으려고 해가지고 한데 훨씬 중요한 게 뭐라? 이 게시 코드는 AUG 되는 거라고요. 이래? 나중에 요놈 역시 아베이에요. 번역의 관이야. 번역 용어로 뭐라 하지? 예. 그래서
tRNA 이렇게 불러요. 다만 이거는 생투에서 tRNA라는 용어가 나오고 생투에서는 이 코돈에 맞춰서 안티코돈이라는 이름이 더 들어옵니다. 다만 고일 때는 tRNA, 안티코돈 요거가 반대되는 이런 얘기는 빠져 있어요. 자, 근데 아까 말했지만 내 손 모양과 똑같은 뭘 만들고 싶다면 석고상을 만들고 싶다면 지름판에다가 꾹 찍는 전사관이 있어야겠고 그 지름판에다가 뭐 쇳물을 보면 철로 주철 조각을 만들 거고 석고물을 보면 석고상을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뭐라고? 번역의 과정이에요. 이래서 그렇게 해서 RNA 성분에서 뭘로 만드는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이 과정을 우리는 번역이라는 이름을 쓰겠다고요. 이 번역은 어디서 일어난다? at 리보솜에서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이래서요? 정리해 주십시오. 자, 다시 볼게요. 이제 몇 개 더 적을게요. GGG 한번 적어볼게요. GG 적으면 코드는 뭘로 나올까요? CCC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CCC에 맞춰서 들고 올 아미노산이 있는데요. 프롤이라는 아미노산이에요. 이 아미노산 사이에 무슨 결합이 난다? 펩타이드 결합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나 더 쓸까? 프롤이 하나 더 있어요. CCC 들어올게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또 뭘 가져온다고? 또 프롤이 가져올 거예요. 되겠습니까? 후도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후도표에 UAA 찾아주십시오. CCC는 프롤이 잡혀있죠? 확인됐습니까? UAA는 어떻게 돼 있어요? 아무튼 지정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죠? 안 돼 있어요. 아까 AUG 이 코돈을 특별하게 시작하는 코돈이라고 했다면 요 UAA 또는 UAG 또는 UGA 이렇게 불러주는 이 세 개의 연립, 세 개의 코돈은요 특별한 아미노산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단백질 합성을 끝내 하는 자 끝내라고 했으니까 이걸 한자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해라고 하는 거예요. 종결 코드로 와요. 그럼 여기에 들어오는 아미노산 더 이상 없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로 하는 거죠. 말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4개의 코드를 준비했는데 첫 스타트하는 게시 코드와 맨 마지막에 종결 코드 있는 4개의 코드를 준비했어요. 되겠나? 근데 종결 코드는 아미노산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미노산의 개수는 몇 개야? 3개예요. 그래서 그리고 아미노산 사이에 이 펩타이드 결합의 개수는 몇 개가 나옵니까? 2개예요. 오케이. 순서 이해됐어요? 이 코돈이 100개가 있을 때 염기는 300개가 있겠지. 코돈이 100개가 있을 때 첫 번째 코돈은 게시 코돈이고 맨 마지막 코돈은 종결 코돈이에요. 코돈이 100개가 있었어. 염기는 300개가 있었어. 순서 이해됐어요? 그렇다면 코돈이 100개면 들고 올 아미노산 몇 개? 99. 9개가 되겠죠. 이래서 맨 마지막 종결 코돈은 아미노산 지정되지 않으니까 아미노산 사이에 펩타이드라는 그런 몇 개?
단 8개. 왜 이렇게 강조하죠? 지금 나왔어요. 별거 없어요. 지금 잘 나오니까. 이해됐어? 됐나? 자, 다시. 오케이, 잠깐. 여기서 하나 더 할게요. 근데 지금 AUG를 게시 코드하고 UAA, UGA, UAG 이걸 종교 코드하는 게요. 사람만 그럴까요? 하면 안 그래요. 사람도 그러고요. 개, 고양이도 그래요. 소나무도 그래요. 미역 다시마도 그래요. 심지어 대장균도 그래요. 이 말이 시사한 바는 뭘까? 어디서 많이 듣는 말이죠. 이 말이 시사한 바는 뭘까? 그렇지. 하나 보면 하나의 공통조상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의 공통조상이 이런 코돈표를 준비하고 하다가 종이 분화되면서 그 코돈표를, 그 암호표를 그대로 똑같이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 어떤 놈은 UH를 다시 AUG를 어떤 놈은 AUG를 게시코돈이 아닌 CCA를 게시코돈으로 하는 그런 놈들이 있냐면 아직까지 발견되지는 않았어요. 혹시 모르죠? 여러분들 지금 그런 놈들을 발견해갖고 하나의 종이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닌데요 라는 또 이론을 펼칠 사람이 나올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엔 지금 현재 지구사에서 살아가는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생물종들 연구된 모든 생물종들은 다 동일한 코돈표, 동일한 암호표를 사용하느라 공통된 조상이 있었다. 그래서 분화되어 나왔다. 이게 되겠다고요. 이해했어? 자, 마지막 얘기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얘기가 남을게요. 좀 전에 CCC 뭐라고 플러이 있죠? 검색해 주십시오. CCA 잡을게요. 159페이지 CCA를 잡을게요. 뭘로 되어 있습니까? 똑같이 플러이에요. 되겠나요? 연기 하나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암에서 종류가 안 바뀌었어요. 오케이? 다시. 그럼 이번엔 CCC가 아니라 이번에 CCA 했는데 이번엔 CAC로 바꿀게요. CAC가 어떻게 나와요? 히스티딘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메사이온의 프롤린 놈이 메사이온의 히스티딘 프롤린 되면 원래 아미사의 모양과 같을까요? 원래 단백질 모양과 같을까요? 아니겠죠. 원래 단백질의 기능, 원래 효소의 기능, 원래 호르몬의 기능과 동일한 기능을 할까요? 안 해요. 연기 하나가 바뀐다든지 연기 하나가 중간에 빠진다든지 중간에 끼어들어오게 되면 기존의 단백질 만드는, 기존의 효소 만드는 것과 다른 일이 벌어져요. 이건 뭐랍니까? 변이라고 그러고 그 변이를 통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변이가 일어나면 생존에 불리한 경우들이 좀 많은데 이 새끼는 생존에 유리해. 그럼 어떻게 될까? 종의 분화가 일어나요. 그게 진화예요. 이해되셨어?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우리의 염기세를 중에서 이 염기 하나가 이상하게 바뀌어가지고 특정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쪽에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을 수 있겠고 대표적인 유전자 돌연변이로 남모양 저혈구 빈혈증이 언젠가 한번 여기 있네요. 100 몇 페이지야? 158페이지에 겨우 연기 하나가 바뀐 으로 인해서 아미노사의 종류가 바뀌고 전체적인 단백질 모양이 달라지면서 산소 결핍, 산소 운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남모양 저혈구 빈혈증 환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모양 저혈구 빈혈증 환자는 생존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해요. 어디서? 우리 동네에서는 이 동네에서는 남자가 잘생겼어. 근데 남모양 저혈구 빈혈증 제대로 끌어다니지 못하고 맨날 수술 벌떡거려. 얘는 이 남자 원해요? 근데요 이 남자의 유전자가 축복받은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말레이아가 창궐한 지역이에요. 말레이아는 적혈구에 살아요. 적혈구 파괴하면서 고혈과 함께 겨울야산 생명을 죽여요. 그래서 아프리카 말레이아 창궐한 지역이 열심히 개를 열심히 가르쳤더니 다음날 한 몇 달 동안 기술 가르쳤는데 다음날 죽었어요. 말레이아 걸려 죽었는데 이런 죄이잖아. 근데요
난방의 적혈구 비대증의 적혈구에는 말라리아가 못 살아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지? 이 사람은 더 오래 살아요. 더 오래 살다 보니까 더 오래 자손을 남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난방의 적혈 비대증 환자가 채 0.01%도 없어요. 나 이때까지 만난 사람 중에 난 난방의 적혈 비대증이에요 한 사람은 난 본 적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이쪽에 가면 그 유리라는 사람이 20% 이상 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참고로 이 얘기들은 저 후반부에 진화하면서 또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한테 이 정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 갖고 여기 교재에 있는 오투 문제 갖고 푸는 좀 양이 당연히 적습니다. 여러분한테 오늘 나눠드린 한 100개 문제를 더 드리는 게 있는데 연습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마치겠습니다.